네, 안녕하세요. 인터티비 네. 구독자 여러분들. 네, 오늘 기자들의 토크. 네. 네, 요거는 라이브는 아니고요. 약간 예전에 우리가 기자들의 토크라고 해서 이제 녹화본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반응이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현장 기자들만의 약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약간 딥한 토크. 그래서 한 주제를 가지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지난번에는 이제 홍명보 이야기를 했는데 30분을 떠들었습니다. 아, 이게 기자들이 역시 좀 투머치야, 애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말이 많아, 애들이. 그래서 요거를 좀 대놓고판 한번 깔아줘 보자 라고 해서 만든 코너고, 오늘은 이제 좀 주말에 또 이제 빅매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북 대 서울의 전설 매치. 서울이 되게 싫어요. 왜 우리가 뒤냐? 설전 매치는 좀 싸우는 거. 그렇죠. 전설 매치라고 그러면 서울이 싫어합니다. 어쨌든 근데 입에 달라붙는 건 전설 매치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쨌든 전북과 서울, 약간 이제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는 전북과 그 다음에 서울은 추격을 해야 되는 입장. 뭐 서울이 이제 우승 후보였지만 지금 우승권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상위권까지는 가야 돼요. 네. 서울도 승점이 중요하고, 전북은 이 경기 잡아버리면 승점 차가 꽤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기입니다. 일단은 직전 라운드 짤막하게 좀 보면서 좀 분석 좀 해보고 이 프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주성이 미쳤습니다. 극장이었죠, 극장. 그러니까 지금 15경기 무패죠. 11승 4무 가고 있는데, 뭐 연맹 그 스카이 스포츠 요거 그런 거 나왔더라. 지는 법을 까먹는 것 같다. 뭐 찬사죠, 찬사. 어쨌든 전주성 극장이 벌어졌고 짜릿한 역전승 거뒀습니다. 요거 어떻게 보셨나요? 수원FC랑 경기였는데요. 전반 5분만 이제 전북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그 이제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전북도 부랴부랴 공격에 나서는 잘 안 됐고요. 전반 31분은 싸박이 이제 추가골이 나오면서 그때까지는 저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전북이 질 때가 됐구나. 왜냐하면 사실 모든 팀이 가다가 한번 이렇게 하고 다시 가고 이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후반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진규 프리킥골. 그치. 잘 넣었어. 네. 그래서 뭐 전북이 빠르게 그래도 점수차를 좁히면서 추격 의지를 불태웠고, 콤파뇨의 골이 또 이따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에는 상대 자책골이 나오면서 전북이 역전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승우 선수는 나올 때마다 좀 번뜩이면서 만들어주는데 본인 포인트는 없더라. 맞아요. 그 오버헤드킥도 사실은 맞아요. 골키퍼 막았기 때문에 박지성 골로 인정됐지만 어시스트는 아니란 말이야. 그쵸. 팬들이 야, 이 정도면 이승우 적립제로 가자. 그래서 0.5, 0.8까지 했으니까 이번에 0.1을 더해서 뭐 한 골 만들어. 농담으로 잘해주고 있고. 근데 하지만 이제 두 골 먼저 실점한 걸 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전북의 문제점이 다 나온 전반전이긴 해요. 일단은 같은 라이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즌 초반에는 포획검도 이승우 중심으로 좀 플레이를 했다면, 지금은 이승우 선수 약간 주전에서 좀 밀린 상황이고 김진규와 강상현. 근데 요 멤버 라인이 너무 많이 뛰고 있어요. 그쵸. 이번 경기에서도 약간 같은 날 체력적인 문제들이 확실히 좀, 김태환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무릎에 좀 마이신 하고 있던데, 여러 가지 약간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서 수원에 좀 공세를 좀 받았던 점. 그리고 박진섭 공백이 엄청 크다. 맞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박진섭을 센터백으로 썼거든. 그러니까 김영빈, 박진섭 라인 가동이 됐는데 두 선수가 약간 좀 비슷해,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박진섭을 한 칸 좀 올리고 홍종호가 들어오고, 홍종호는 약간 커맨더가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 홍정호가 미쳤어요. 뭐 아까 지는 법을 홍정호는 나이를 잊었습니다. 좋은 표현이다. 김영건, 홍정호가 이제 예전에 브라질 월드컵 그 라인이 둘이 이제 동갑인데, 둘이 엄청 친한 친구들이고, 두 선수가 사실은 좀 이번 시즌 확실히 살아난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홍정호 선수가 잘해주고는 있지만 이 전북의 문제점을 봤을 때는 발이 조금 둘 다 느리다. 김영빈이라든가 홍정호의 이런 발이 엄청 빠른 센터백들은, 옛날에 홍정호는 그 느린 선수는 아니었거든. 근데 나이가 확실히 좀 기동성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이니까 요 라인이 확실히 좀 스피드에는 좀 약점을 보이지 않냐. 그래서 전북의 문제점을 분석했을 땐 체력적인 문제, 그리고 이 센터백들의 약간의 그런 스피드 문제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안데르손 같이 좀 크랙형 용이 나오면 조금 힘들어 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겼고, 어쨌든 이 보아탱이 엄청난 치명적 미스가 나오면서 이런 두 골을 좀 회원했고, 그게 이번 시즌 전북에 그래도 몇 가지 안 되는 문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역전승 거뒀죠. 후반에만 이제 3골을 넣었는데, 원동력은 뭐라고 봅니까? 교체 카드가 적중했다고 좀 보고 싶어요, 저는. 이승우와 이영재 투입 후 전북 공격이 좀 날카로워졌고요. 뭐 전반전에도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선수 폼이 좋았고, 후반 중반 교체 투입된 콤파뇨도 바로 이제 복귀골 터트리면서, 뭐 결승골은 상대 자책골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이승우 선수가 또 관여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체 카드가 또 되게 잘 맞아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승우 선수 얘기를 해주셨는데 콤파니오를 후반에 투입하면서 그 선수들이 골을 다 만든 거니까 됐는데 약간 진짜 포획 감독이 확실히 그런 거는 유연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전술가형의 감독은 아니지만 리더십이 좀 있고 또 카리스마가 있다 보니까 선수들을 이 스타 군단인 전북을 확실하게 쥐어잡는 맛은 좀 있습니다. 사실 예전 같았으면 이승우 선수가 이렇게 못 나오는 것에 엄청 불만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 엄청 슈퍼스타니까. 근데 어제 이렇게 둘이 대화를 하는데 둘이 또 대화가 되잖아. 언어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되게 콤파니오래. 포획 감독이 뭔가 얘기를 하는데 이승우 선수가 잘 받아들이고 또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이 포획 감독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잘하는 선수 쓰고 못하면 나는 안 써. 이런 게 확실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감독들이 왔을 때는 보통은 자기 선수들이 있는데 자기 선수가 없잖아 전북에는. 그쵸. 그러니까 초반에 이승우 중심으로 갔다가 안 되니까 바로 바꿨고. 그러니까 그런 유연함들. 그리고 후반에 그런 용병술들이 통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좀 이 포의 그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 포획 감독이 뭔가 전술적으로 막 파격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치. 저는 굉장히 맥을 잘 짚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경기든 아니면 경기와 경기 사이에 그런 텀이든 되게 변화에도 빠르고 그리고 좋으면 그대로 가고. 근데 사실 감독들이 안 좋을 때 확 바꾸거나 아니면 자기 고집 뭔가 플랜 A라고 하는 걸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바꿔버렸어?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좀 라이브 때 했던 안양전이 기점이 됐고 그때 이제 실리로 가면서 되네 이러면서 그리고 써봤는데 김진규 괜찮아. 그쵸. 그리고 강상 너무 잘하는데 홍정우 좋은데 박지수 올려볼까? 이런 변화들이 꽤 빨랐고 그 변화가 통하면서부터는 안 바꿔요. 예를 들어 그냥 밀고 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 어쨌든 포에의 그 유연함과 또 하나의 그냥 뚝심, 리더십 이런 것들이 통하고 있다라고 보여줄 것 같은데 저는 뭐 전진우 선수가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전에 강상윤 미친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그 에너자이저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콤파뇨 득점도 또 강상윤 또 그런 크로스가 좀 있었고. 나는 이 선수가 좀 닮은 것도 있어. 외모도 있지만 스타일도 박지성 같지 않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강상윤을 엄청 높게 평가하거든요. 뭐 어린 시절부터 되게 좋은 재능을 특급이야. 준프로 계약이었잖아요. 근데 전북에서 준프로 계약 맺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말 스타 선수들이 많이 모이는 팀인데. 그리고 2022 시즌에 이제 데뷔전 치렀는데 그때가 K리그 1 역대 최연소 출전 2위였어요. 17살.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뭐 전북에서 워낙 어리기도 하고 생각보다 기회 못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임대 통해서 좀 성장을 많이 했는데 그 자리에 워낙 좋은 선수 많았으니까. 그쵸. 그래서 지난 시즌 수원FC 임대가 정말 주요했던 것 같아요. 빵 터졌죠. 네. 그래서 이번 시즌은 정말 포텐이 터지고 있는데 저는 이 선수가 공격적인 재능도 너무 좋고 수비적인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발전이 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몸이 좀 약했거든요. 왜소해가지고. 근데 뭐 지금도 우락부락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과거랑 비교했을 때 몸이 엄청 단단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경합이나 이런 것도 더 자신감 있게 하고 그래서 쓸어주는 것도 많이 쓸어주고 뭐 전북 관계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상윤이는 뭐 자기 등번호만큼 뛰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13kg인가? 13번이에요 등번호가. 박지성이 또.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13kg 항정이 13kg 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선수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으로 뛰어나는데 활동량까지 좋고 수비 잘하는 선수는 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선수가 심지어 공을 잡았을 때 뿌려주는 패스도 굉장히 정확해요. 맞아요. 그리고 과감해. 그러니까 예전에 박지성 선수 느낌이 계속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니까 윙어는 아니잖아. 근데 박지성 선수 맨유에서는 윙어였지만 또 대표팀 보면 약간 중앙에서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모도 좀 흡사하고 등번호 비슷하고. 그쵸. 여러 가지가 좀 박지성 선수가 떠오르는데 근데 박지성 선수도 우리가 자꾸 노력의 아이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월드컵 간 나이가 그쵸. 81년생인데 2002년 때였으니까 몇 살이야? 21살? 그쵸. 그러니까 엄청난 엘리트였던 거야. 생각해. 물론 이제 막 프로 못 가고 이런 우리가 스토리 때문에 박지성 선수를 약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력의 아이콘 그냥 애초부터 잘했던 선수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강상윤이 조금 파격적이고 이른 추측일 수도 있지만 동아시안컵 때 아마 뽑히겠죠. 이 정도 폼이면. 그 정도 폼이면 뽑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눈도장 찍으면 저는 월드컵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자리로 보면은 이제 8번을 맡아야 되니까. 그렇죠. 8번 자리가 황인범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뭐 밀어내진 못하겠지만 갈 수는 있다. 하긴 또 우리가 또 중앙 미드필더가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활동량 많고 패스 좋고 충분히 써볼 만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굳이 단점을 뽑자면 그래도 피지컬이긴 해요. 그래도 왜냐면 뭐 키가 엄청 크고 막 단단하고 이런 스타일 자체는 아니어서. 근데 그게 흠 잡을 정도는 절대 아니고 그마저도 보완되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저는 전북의 정말 핵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준우가 너무 우리가 주목받고 대표팀까지 갔고 골도 넣고 뭐 도움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주목받고 있지만 이 상승세의 핵심 중에 또 한 명은 또 광상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준우도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11골 2도움입니다. 최근에는 골만 넣는 거 아니냐 했더니 도움 보여줄게. 아니 근데 전준우 선수는 그렇게 이기적인 선수가 아니야. 우리가 다 알겠지만 스피드 있고 예전부터 좀 많이 뛰고 그리고 이번 시즌 골을 많이 넣어서 그렇지 도움도 했던 선수거든. 그리고 초반에도 몇 개 잘 줬는데 못 받아 먹었어. 근데 이제 최근에 2도움이 좀 늘어났고 12골 2도움 국가대표에서도 승선했고 왜 이렇게 잘할까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들이 뭐 관계자 얘기 듣고 이렇게 했을 때는 가장 거는 몸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포획 감독이 이번 시즌 앞두고 체력 훈련을 엄청 빡세게 했잖아. 그래서 초반에는 좀 힘들지만 이게 여름 다가오니까 좀 늘어나는 것 같아. 전준우 보면 예전에는 전세진 시절 되게 키는 크지만 되게 호리해. 그래서 밀렸잖아요. 넘어지고. 속도는 빠르지만 좀 피지컬이 안 돼서 좀 프로에서는 좀 쉽지 않다. 반면에 그때는 조영욱은 단단한 스타일이란 말이야. 스피드는 그렇게 엄청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스피드 어느 정도는 있고 단단하고 조율적이고. 그러니까 프로에서 통하는 건 조영욱이고 전세진은 좀 쉽지 않다. 그랬는데 최근에 전진우죠 이제는 전준의 몸을 보면 꽤 피지컬이 좋아졌어. 맞아요. 상당히 여기 두꺼워졌고 그리고 적절하게 웨이팅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과해도 이게 좀 느려질 수밖에 없고 적당한 속도감과 피지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가장 큰 건 자신감.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원래 수비적으로도 이번에도 그 수원 FC 보면 안 들어서 끝까지 따라가는 거 봐봐. 물론 파울이 나와서 경고를 받긴 해서 이서울전에 못 나오지만 어쨌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경합을 해준다라는 건 이 선수의 장점이었거든. 맞아요. 스피드, 뭐 이타적인 플레이. 근데 지금은 자신감, 피지컬 여기에 이제 득점력까지 눈을 뜬 거야.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반쪽짜리 선수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들었지만 지금은 그걸 채워지면서 확실히 완벽한 완성형 윙어가 됐다. 그래서 지금 득점까지 잘해주고 있고. 뭐 전준우는 뭐 유럽 아직 뭐 오퍼가 없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나오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저는 그 전진우의 이번 시즌은 그 대구전 골 장면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혹시 보셨나요? 그 측면에서 요거 이렇게 상대 수비수 몸싸움 이겨내고 막 바디 페인팅하고 쇼트트랙. 와, 저 그거 보고 진짜 물론 어릴 때부터 천재였잖아요. 천재였지. 테크니션. 네. 근데 와 그거 보고 진짜 와 이게 그냥 한 단계가 아니라 한 두세 단계는 많이 올라갔어요. 됐다 이런 생각. 그리고 최근에 난 또 그거 그 박스 앞 바깥에 그냥 때려는 게 들어가는 그런 자신감들이랑 그러니까 또 되게 개인 훈련 많이 한대. 그래서 그 스킬 같은 것도 좀 배우려고 막 요새는 축구 선수들이 풋살 기술 많이 배우고 있거든. 네. 그리고 약간 그런 가외식으로 비시즌 같은 들어가면 근데 전준우도 그런 훈련을 되게 많이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무브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뭐 이렇게 약간 헛다리 짚고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 전준우만의 시그니처 요새 꽤 많이 나와요. 약간 좀 촐싹거리긴 하는데 그게 좀 먹히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제 안정적인 수비와 뭐 짜임새 있는 이제 중원, 화력, 전북 잘 나가는 이유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그 사실 저는 이 안정적인 수비, 뭐 중원, 뭐 공격 이게 다 이번 시즌에 확 바뀐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수단 구성 자체가. 그치. 지난 시즌에도 물론 콤파뇨가 합류하긴 했지만 지난 시즌에도 비슷했고 지난 시즌은 절대 그 성적을 낼 스쿼드는 아니었잖아요. 모두가 알다시피. 근데 저는 어쨌든 포획 감독이 부임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를 바꿨다고 하잖아요. 뭐 선수단 식단부터 아까 말씀하신 뭐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포획 감독이 경기 전 기자회견 시간도 좀 이렇게 상대 구단이랑 임의로 이렇게 뭐 좀 하는 게 좀 있지. 네, 소통을 해서 바꾸기도 하잖아요. 말이 어쨌든 네. 해석이 돼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포획 감독이 선수단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뭐 저희가 저번에 라이브 때도 말했지만 안양과 경기에서 실리를 추구하면서 그치. 변곡점을 만든 게 지금 정말 상승세를 제대로 타고 있어서 그리고 뭐 수원FC랑 경기도 너무 중요했고요. 사실 저는 이 피로도를 덜 수 있는 건 승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치. 만약에 이 주중 주말로 이어지는 이 연전 속에서 첫 경기를 져버리면 두 번째 경기 정말 회복도 엄청 느리고
임하는 마음도 너무 힘들 텐데 사실 그래서 포획 감독이 선수단을 잘 꾸려가지고 저는 그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경기 보면서 전북 선수들이 세컨볼을 정말 많이 따요. 상대 많이 뛰면서 네. 잡아내. 맞아. 그래서 세컨볼을 따는 것 자체가 상대보다 많이 뛴다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물론 적극성도 있고. 물론 위치도 중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선수들의 어떤 멘탈리티라든지 피지컬적인 준비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거 보면 전북 자체가 애초에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조금 안 좋았지만 그냥 그건 준비 기간이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시즌 준비를 애초에 잘한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포획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컨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세컨볼 얘기 되게 많이 해. 그러니까 확실히 적극성. 그러니까 이 감독의 축구는 그렇게 막 복잡하진 않아. 맞아요. 되게 심플해. 많이 뛰면서 상당히 저돌적으로 가고 세컨볼 따내고 크로스 올려서 콤파니 한 발 넣고 아니면 계속 움직이고 그리고 강하게 압박하고 이런 거거든. 근데 그게 K리그 내에서는 사실은 베스트죠. 그것도 그렇고 퀄리티 높은 선수들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또 차이가 훨씬 크잖아요. 다른 팀들이랑. 참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획 감독이 또 우리나라 대표팀 후보였잖아.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비교들도 하시고 포획 감독의 축구가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플하지만 자 반대로 이제 서울 얘기를 좀 봐야 되는데 반대로 안방에서 강원과 1대1 무승부 거뒀습니다. 선제골 너무 쉽게 내줬고요. 그 과정을 보면은 최준의 시프트를 벌써 3선 썼는데 좀 실수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 자리가 본인의 자리는 아니다 보니까. 어렵죠. 그리고 이제 롱볼 어쨌든 거기서 실수가 나오다 보니까 롱볼이 계속 나오게 되면 역습을 맞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지호라든가 이제 이상원이라든가 이 조합 너무 그 한 장면이 좋았고 그 과정 중에서 박성훈이라든가 박수일이라 약간 실수들이 좀 나왔습니다. 박수일은 못 걷어냈고 박성훈은 위치를 좀 빨리 잡아줬어요. 만약에 좌측에 김주성이 있고 오른쪽에 야잔이 있었으면 야잔이 건 쓸었을 거야 아마. 바로 튀어나갔겠지. 근데 못 잡으니까 좀 기꺼움쳤단 말이야. 근데 야잔 입장에서 또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간 조합들 박성훈 바로 빼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 약간 체력 안배를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약간 좀 문제가 나왔고 어쨌든 실전을 먼저 했고 그러면 강원은 더 라인을 내릴 수밖에 없고 서울은 약간 악순환처럼 공격은 막 주도하고 하지만 찬스 때 살리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악순환. 그나마 정승원, 문선민 이 컨디션 좋은 두 선수가 좀 어쨌든 골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의안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나온 경기였습니다. 지금 홈에서 6경기째 무승이거든요. 좀 뭐가 좀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뭘까 안방에서? 서울이 최근에 풀 스타디움상을 받았잖아요. 아, 그렇죠. 관중이 많아서 받는 거죠. 그럼 그런 거야? 뭐 관중이 너무 많아 시끄러워서 또 뭐 아니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 어쨌든 상대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긴 하죠. 서울 원정은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사실 한국 축구의 약간 성지 같은 느낌도 좀 있잖아요. 아, 성지죠. 네.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울 텐데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 당연히 공격보다는 수비에 조금 더 어쩔 수 없는 서울 원정일 때는 그것도 그렇고 저는 근데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무리하게 하다가 혹시나 상대 분위기 휘둘려서 뭔가 경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흐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러다 보면 서울이 올 시즌 특히 그런 것 같은데 좀 밀집 수비에 대한 대응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있죠. 네. 네. 공격진들 호흡도 호흡이고 뭔가 측면 루카스라든지 중원에서 그렇다고 뭔가 잘 풀어나와서 공격진까지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더 문제는 뭐냐면 서울이 선제골을 먹혔을 때예요. 그때는 진짜 라인 완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상대는. 근데 서울이 또 그래도 다행인 거는 따라가는 건 합니다. 그래도 이번 시즌에. 근데 문제는 한 골 넣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더 잠궈요. 이거 무승부 혹은 더 먹히면 안 된다겠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상대가 수비에 더 집중하고 선수들이 사실 그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수들이 좀 더 서울 선수들이 조급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도 그 경기 끝나고 기정현 때 강원전 경기 끝나고 선수들이 좀 찬스에서 서두르면서 득점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게 결국 조급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급함에 더해서 약간은 선수들끼리 손발이 안 맞긴 해요. 그러니까 문선민이 때 뭐 잘했지만 그날 되게 뭐 제일 잘하는 선수 중에 하나지만 그쵸. 정승원이 그때 이제 그 광주 원정 갔을 때 딱 오픈 찬스 났을 때 그 왼발로 때리라고 사실 그 실패 패스가 좀 더 앞돌줬어야 된다. 왜냐면 난 오른발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왼발로 때린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걸 툭 밀어줬잖아. 그냥 결대로 밀어버려가지고 도수가 넣었거든. 근데 어제 장면 이제 강원전 장면을 보면 문선민이 그냥 결대로 줬었어야 돼. 근데 그 도수가 엄청 화를 내더라고. 왜 안 주냐고. 문선민이 이렇게 끌어안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서울 선수들이 지금 둑스, 클리말라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요 라인 이 공격 라인들의 이 조합들이 여전히 완벽하진 않아요. 그 상대가 또 밀집으로 들어오면 또 깰 수 있는 그 방법도 아직 못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요게 만약에 깰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서울은 더 좋아지겠지만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작업들이다. 그쵸. 그리고 여기다 이제 중원 조합이 좀 최근에 바뀌면서 황도현이 전진성이 있었거든. 근데 좀 강원도에 안 나오면서 약간 정승환 또는 아니면은 뭐 여러 선수들을 이제 뭐 이승로도 넣었다가 뭐 뺐고 또 이제 그 최준을 또 갔는데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중원의 안정감. 근데 기성용이 어쨌든 돌아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클리말라 첫 선을 봤는데 보여준 건 없어요 사실은. 딱 한 장면 스피드. 그 딱 치고 들어갔을 때 그 심리아가 못 따라가더라고. 심리아도 뭐 아주 발이 느린 센터백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못 따라가는 거 보면서 아 이 선수가 확실히 이런 뭐 외국형 김승대라는 얘기 많이 돌던데 그래서 확실히 이런 스피드 있고 약간 침투 이런 거는 괜찮은 선수구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하지만 이제 둑스가 이제 7월까지 어쨌든 이제 계약이 돼 있고 그 이후로는 아직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존이 가능할까? 그럼 나는 공존보다는 상대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상대가 좀 전북이라든가 이런 뭐 지금 이제 전북전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북같이 어쨌든 공격적으로 나오는 팀들한테는 클리말라가 갈 수도 있고 또 클리말라도 어쨌든 전북전에 좋은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려 팼거든 그때. 네. 그래서 클리말라가 넣어야 되고 반대로 이런 조금 상대가 밀집을 넣으면 좀 둑스의 그런 높이 할 때는 약간 돌아가면서 그리고 링가드를 살리는 게 좀 급선무가 아닐까. 그래서 이 두 선수가 공존보다는 상대에 따라서 좀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카드는 될 수 있다. 그리고 클리말라든 둑스든 좀 살아나야 이 서울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박수일이 전역하면서 최준을 이제 3선 넣고 있는데 중원 조합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지 않았습니다. 아쉬웠고요. 근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김기동 감독도. 왜냐면 황도윤, 유재문, 기성용 뭐 다 조금씩 이번 시즌 좀 잠부상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좀 부상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합의 어려움도 좀 있는 것 같고 이 선수들이 약간 또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경향도 좀 있잖아요. 번갈아가면서 다치는 좀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조합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베스트는 사실 황도윤, 기성용 이렇게 나오는 건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김기동 감독도 고민이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래도 기성용의 복귀가 그래도 이제 가능해졌으니까 그쵸. 원래는 5월 중순에 복귀를 했는데 약간의 또 잔부상이 좀 발생해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훈련은 다 뛰고 있더라고. SNS에도 훈련 사진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 뭐 황도윤, 뭐 강성진 이런 선수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찍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즌 초반에 내가 이제 그 베트남 갔을 때는 정성원 기성용이었어. 기성용의 그런 안정감에 정성원 활동량을 커버해주는 두 명의 미드필더를 줬는데 전주훈련 때 그때는 무조건 둘의 조합밖에 없었거든. 황도윤은 거의 약간 좀 백업 느낌이었고 근데 정성원이 공격적인 점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루카스가 안 터지고 그러니까 정성원을 좀 올렸었던 계획이 또 먹혔고 대구 홈에서 그래서 그들은 정성원을 계속 이제 어쨌든 약간 윙어로 쓰다가 그렇게 이제 지금은 황도윤, 기성용이 좀 베스트가 아닐까. 여기에 이제 기성용은 매 경기를 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뭐 유재문, 이승모 여기 황도윤, 정승원까지 돌아가면서 쓰는 게 조합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링가드 캡틴의 좀 부진이 좀 길어지고 이 선수는 부진이란 말은 좀 어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복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근데 왜 우리가 부진하다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뭐 링가드는 슈퍼스타이고 뭔가 뭐 어쨌든 정말 말도 안 되는 슈퍼스타가 온 거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뭐 완전 에이스 그러면 막 혼자 막 다 제치고 안데르슨 같은 느낌이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의 선수는 아니야. 그러니까 맨유 시절에도 혼자 뭘 하는 유형은 아니고 주고 근데 그런 건 지금 괜찮아. 상당히 주고 받고 근데 링가 답답한 건 좋은데 안 와. 그러니까 자꾸 링가를 내려올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인데 포인트가 없는 거에 대한 부진함이 있지만 어쨌든 클리말라가 왔고 링가드가 10번 역할을 해야 되잖아. 그럼 클리말라의 장점을 링가드가 살려줄 수 있다면 링가드도 동시에 탈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링가드가 혼자 막 크랙형 그래서 안데르슨을 데리고 싶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루카스가 조금 어쨌든 막 잘 되고 있지는 않으니까 안데르슨, 정승원 또는 루카스, 안데르슨, 정승원을 3선 여러 조합들을 보는 건데 안데르슨은 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 어쨌든 링가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클리말라가 좀 더 정말 많이 움직여줘야 되고 그리고 이 선수가 좀 공을 좀 더 많이 잡고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성용이 곧 돌아올 텐데 서울 부진에 탈출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스쿼드 지금 상황에서는 기성용, 황도현 이렇게 두 명의 중원 조합이 맞다고 생각을 좀 해요. 기성용 선수가 어쨌든 경기 전체를 좀 지휘를 하고
황도현이 조금 더 많이 뛰기도 하고 그리고 황도현 선수도 많이 뛰는 것뿐만 아니라 패스도 전진 패스도 좋잖아요. 강상현 느낌 좀 있어. 네. 물론 완전 다른 유형이긴 하지만 강상현처럼 루키 같은 느낌 루키에다가 비슷한 뭐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승원 선수도 뭐 아까 삼성자원으로 시즌 준비했다라고 하셨지만 지금 서울 공격에서 정승원을 빼면 전진성도 전진성이고 이번 시즌 폼이 좋잖아요. 정승원 선수. 그나마 슈팅을 뗄 수 있는 게 정승원밖에 없어. 그래서 좀 정성원 삼선은 정말 나중에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지금은 공격 쪽에 놔두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공격수 그러니까 클리말라나 둑스 이 여기서도 해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실 저는 기성용, 유재문, 링가드 이 셋은 크게 쉽게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서울이 링가드를 빼서 거기에 넣을 선수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세 선수를 김기동 감독이 원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진 조합이 정말 이 부진 탈출할 키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울이 수비는 괜찮잖아요. 괜찮죠. 수비는 미드필더도 그 정도는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공격 전개는 괜찮은데 공격 지역에서 세밀함이나 뭔가 마무리 패스 슈팅 이런 게 부족하니까 그쪽에서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약간 프리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주말에 정말 빅매치입니다. 전설 매치가 전북과 서울의 전설 매치가 토요일에 열리죠. 네. 토요일에 열리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담당을 하나씩 맡아서 저는 이제 서울을 좀 이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서울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클리말라 선발 카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클리말라가 전북에 좀 좋은 기억도 있는 것도 있고 속도는 확실히 있더라고. 그래서 속도감이 있었을 때 서울은 약간 실내 전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북 원정이기도 하고 여기서 막 경기를 압도하면서 뭔가를 하기에는 전북이 지금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쨌든 수비 라인이 괜찮잖아요. 좀 실리적으로 가는데 약간 앞선에 이제 클리말라처럼 스피드, 정승원, 뭐 루카스 아니면 또는 이제 후반에 문선빈까지 약간 스피드 있는 자원을 통해서 역습을 치는 게 그나마 좀 현실적이다. 그리고 만약에 기동용이 돌아올 수 있으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동용이 돌아올 수 있으면 좀 이 미들 라인을 좀 안정감 있게. 그래서 나는 좀 김기동 감독이 황도윤을 좀 강원도를 안 쓴 게 아닌가. 에너지 레벨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황도윤 만약 기동이 돌아올 기성용 아니면 뭐 유재문이라든가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가져가고 꽃백 라인은 다시 김진수, 김주성, 야잔, 최준 약간 수비적으로 좀 안정을 가질 수 있는 라인을 갖고 전북의 뒷공간 그리고 전북이 수원의 패션 보니까 확실히 센터백 라인이 좀 느려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확실히 속도감 있는 클리말라, 루카스, 정승원이 있으면 상당히 좀 해볼만 하다. 여기에다 만약 후반에 문선민 또 문선민은 또 친정팀 상대하잖아. 그쵸. 약간 그런 동기부여도 있을 거고 약간 서울은 실리적으로 선택을 좀 안정적으로 가면서 역습을 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취하지 않을까.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의외로 서울이 잡을 수도 있다. 이건 뭐 어쨌든 우리가 하나씩 정해놓고 한 거기 때문에 답을 정해놨지만 그래도 서울이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서울의 승리를 한번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전북의 승리를 예측해봐야 되겠죠? 네. 근데 전북은 전준우가 없어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데르손을 잡다가 옐로카드를 받아가지고 경고능적으로 못 나옵니다. 근데 물론 최강폼 지금 정말 최강이죠. 네. 최강폼 자랑하는 전준우가 없는 게 너무 큰 타격이지만 이승호가 있습니다. 이승호가 나올 것 같아요? 뭐 권창훈도 있지만 저는 이승호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뭔가 이제 관심법으로 봤을 때 포획 감독이 주전 경쟁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하는 거지.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이승호 딱 선발로 세우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너 기회하면 줄게 해봐.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럼 이승호도 사실 욕심 엄청 날 거란 말이죠. 그럼 선발기를 잡은 거니까. 왜냐하면 최근 경기에 잘했잖아요. 최근 계속 교체로 나오면서 되게 좋았어. 오버헤드킥하고 티아고한테 어시스트도 저번에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승호도 개인적으로 좀 더 많은 출전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목마름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승호가 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승호가 한 건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서울전 승리하게 된 전북은 이승호 카드가 좀 필요하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걱정되는 거 그거죠. 전북은 체력적인 문제죠. 체력적인 문제인데 그래도 다행인 건 박진섭이 돌아옵니다. 박진섭 없는 건 진짜 크더라. 그쵸. 보아탱은 안 되겠던데. 박진섭이 돌아와가지고 사실 보아탱이랑은 안정감 면에서 차이가 크고 저는 충격받았던 거는 이제 첫 골 실점 장면에서 패스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후속 장면 안 따라가. 저는 사실 수비형 밀필더면
경우의 수가 아니라 제일 먼저 와가지고 이걸 좀 잡아줘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조깅하듯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박진섭 선수는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잖아요. 엄청 빡세게 뛰는 스타일이지. 그래서 좀 체력적인 그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 박진섭 어떻게 보면 한 번 쉰 게 또 좋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좀 해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영재도 폼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영재도 선발 출전을 하면서 일부 로테이션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전북은 그래도 크게 안 바꿀 것 같기도 해요. 전주를 빠진 자리 이승환 권창훈이다. 근데 그래도 중원에서는 박진섭은 아마 들어올 거고 여기서 한 명 정도는 뭐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가지고. 근데 김준규, 광상윤 라인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참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전준의 결장은 좀 뼈아프죠. 그래도 이승우라는 또 스타가 있고 전북은 누가 와도 잘하는 팀이니까. 저는 근데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재밌거나 진짜 재미없거나. 왜냐면 서울이 계속 잠궈. 서울이 잠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북이 근데 요즘 그러면 그렇게 무리를 안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약간 흐름 여기도 실리로 그럼 가니까 전북도. 그래서 서로 실리야. 아시잖아요. 실리 만나면 진짜. 근데 저는 속도전. 서울은 속도전이 필요하고 전북은 어쨌든 약간 실리로 가면서도 어쨌든 또 공간이 워낙 좋으니까. 전북은 어쨌든 컨셉은 하던 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전북은 하던 대로 서울은 약간의 좀 실리와 속도전. 요 싸움이 어떻게 될까? 저는 클리말라 대 콤파뇨. 돌아온 콤파뇨가 어느 정도 해주냐에 따라. 전북도 어쨌든 한 마침표가 있어야 되니까 두 명의 공격수가 어느 정도 보여주냐에 따라서 경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서울승. 근데 클리말라가 선발 출전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득수가 계속 선발을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한 번쯤은 체력적인 감독이 한 번쯤 확 바꿔버리는 게 있어. 그래서 클리말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기할래요? 뭐 점수로 하시나요? 아니면 승리로 가야죠. 승리. 저는 클리말라 선발 벤치로 하는. 승승을 가야죠. 저 전북 승이죠. 스코어는 말고 그냥 승으로 가. 저는 서울 승이니까. 커피는 너무 시시하지 않나요? 커피와 케이크로. 배고파요. 알겠습니다. 윤석 안 그래도 한번 이야기하셨는데. 윤석은 한번 샀거든요. 우리 차피디 거까지 해가지고. 그럼요. 그렇습니다. 서울승, 전북승. 어쨌든 이렇게 주말에 빅뱅인데 요 경기 좀 기대해 주시고 K리그 또 가장 또 흥행 매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전북도 지금 팬들이 엄청 늘었고 서울도 원정 꽤 많이 갑니다. 그쵸. 이번 경기 상당히 많은 또 최근에 수원 인천전이 좀 화제가 됐는데 K리그 1도 죽지 않았다는. K리그 1 팀 되게 잘 나가고 있거든. 제가 현대와 더비를 갔을 때도 전주성 분위기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지. 팬들이 약간 실망했던 팬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 열어가지고. 이럴 때 이제 서울에 한번 또 해줘야죠. 작년에 한번 발랐죠 한번. 호날두 골 넣고 그 기억을 전 살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설 매치 전북과 서울의 경기를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